어따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꺼따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148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 녹음하고 있을 땐가 싶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어수선하고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이 나라의 구분에 지금 맡기고 있는, 걱정을 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는 미래에서 듣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과거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3월 7일이니까 네. 녹음 그 방송 전이에요. 뭐 그래도 미래는 미래죠. 네. 하여튼 오늘보다 미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니까요. 네. 아무튼 어떻게 될지 결과가 많이 궁금하지만 두근두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자기소개와 근황 토크를 하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목소리 튀어나온 안 감독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 감독님이 다람쥐 반갑습니다. 여전히 다람쥐 상해죠. 다성. 좋습니다. 네. 사모 회장님. 네, 안다성. 어떻게 지내셨나요?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나흘 전에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아니 그 주부들이 많이 걸린다. 주부습진 다음으로 많이 걸린다. 갑자기 뜬금없이 허리가 툭 해가지고 예. 잠깐 이렇게 좀 누웠다가 아세요? 허리가 안 좋으면은 복근 운동을 하면 좋아요. 맞아요. 네. 코어 관련돼 네. 있어. 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옛날에 한번 무너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복근을 좀 했죠. 근데 사람 몸이 신기한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대가 되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40대가 되면 진짜 아파요. 아프죠. 50대가 되면 확실히 아픕니다. 그래서 아파가지고 있다가 이게 뭐냐 하나가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다른 게 무너지는 게 골반이 아프더라고요. 뒤쪽 골반이.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많이 나았었는데 약간 좀 이틀 3일간을 약간 쩔룩이면서 약간 이렇게 뭔가 불편하게 지내고 있었고 지금은 좀 나아진 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한쪽 다치면 네. 메꾸려고 다른 쪽에 힘주니까 그쪽이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오른쪽 발목을 삐면 왼쪽 다리에 하중이 더 많이 가니까 쥐도 많이 나고 맞아요. 그리고 진짜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쥐가 자주 나요. 여기까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건강은 사실 한번 무너진 다음에 지키기는 어려운 것 같고 네. 건강할 때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안 감독님은 이미 늦었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요. 후회라고 하지. 예, 좋습니다. 리그레.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약간 실실 웃으신 애기 아빠 앙팡팬님 오랜만이네요. 자기소개 및 근황 토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육아와 영화에 관심 많은 앙팡패입니다. 파이어. 올때 메로나. 반갑습니다. 메로나 왜 안 사왔어요? 메로나? 기분 아닌가? 본업하러 가가지고 뭐 특이사항 있었나요? 네. 그거보다도 제가 준비 안 해. 딴 거 준비했구나. 아니. 일하는 곳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네. 본의 아니게 집에서 쉬고 있다는. 네.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좋다는. 좋은 건가요? 덕후 같다는. 아니, 수입이 안 들어올 텐데. 수입이 없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휴가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하지만 또 아이들이 있다 보니 참 이번 코로나가 지금 거의 정점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쵸. 매우 불안합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근데 확실히 이제 코로나가 심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다른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도 팟캐스트 듣는 몇 개가 있는데 요즘에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 진행자들이 막 바뀌고 이러는 뭐 흔한 일이고. 그쵸. 그리고 제가 정말 자주 듣는 팟캐스트는 지금 방송 아예 일주일 동안 안 하고 있어요. 라이브로 하는. 그래가지고 그리고 무슨 못하게 돼서 미안하다 뭐 이런 거 그냥 없어. 진행자 2명이 다 그냥 확진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면서 진짜 언제 누가 어떻게 확진돼도 이상할 게 없는 시대라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 내가 걸려도 그냥 재수없어 정도지 막 진짜 옛날에는 잘못한 게 없는데 죄인 된 느낌들 그쵸.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뭐 치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다음 화에 한 명? 미안합니다. 실점 주라고 있어요? 말이 시간이 우리 저 사람 왜 저래? 별로야. 면허도 안 써.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도 갑자기 안 나오면 네. 그거다. 그리고 오늘 아주 간만입니다. 제가 시즌 3 시작한 다음에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정말 오래간만에 옛날 함께했던 새로운 손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자, 루카스님 자기소개 및 근황 토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루카스입니다. 네. 뉴비니까 해줘야 돼요. 마지막 방송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었나? 아니요, 우리가 100회까지. 100회 그때 같이 하고 키즈 리턴. 디프리하고 네. 100회가 키즈 리턴이었나? 네. 왜 100회 그런 영화를 했지? 네가 골랐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좋아하는 영화긴 한데 네. 의외네요. 저희 팟캐스트가 그렇게 그래서 그런 영화를 리턴했죠. 예. 그럼요. 퀴즈는 아니지만. 루카스가 예. 루카스 리턴이고요. 네, 룰리턴. 루카스님은 긴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뭐 그동안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 네, 많이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네, 새로운 시작을 또 지금 하느라 네. 한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새로 방송 녹음하는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름이 뭐죠? 저희 메타미디어입니다. 메타미디어에 있는 여기 방송 녹음이나 영상 촬영 가능한 스튜디오가 있는데 줄여서 저희는 이제 매미 스튜디오라고 이제 명명을 하려고 하고 루카스님 덕분에 이 공간에서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며 은혜로운 대관이 가능합니다. 우선 박수 한번 치고 예, 대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저희에게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노래 부르려고 대관하면 송대관인가요? 송대관. 예. 좋습니다. 정답! 좋습니다. 다람쥐 성애자 뭔가 하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또 영화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뉴비이기도 하고, 이 공간의 주인장이기도 하니까, 원래 자기 영역에서는 50% 먹고 들어가죠.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화 제목이 뭔지 루카스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영화 제목이 뭐죠? 네, 오늘 영화 제목은 더 배트맨입니다. 그렇군요. 배트맨도 아니고 네, 더 배트맨, 모 배트맨. 좋습니다. 밖에 날아가는 소리 들릴 것 같아요. 박지호 깃털이 있어요. 있어요. 이상한데? 털 있어요, 박지. 네. 잔털? 네. 털하죠. 그 소리 네. 잘 알아들었을 거라 믿고요. 네. 자, 평소대로 또 오래간만에 저희 앙팡팬님 목소리로 스토리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진행해 주시죠. 똑똑 스토리 왔어요. 고담시의 시장 선거를 얼마 앞둔 어느 날 재선을 노리던 시장이 의문의 킬러 리들러에게 살해된다. 2년간 고담시의 범죄자들을 응징하면서 배트맨으로 살아온 브루스 웨인은 리들러의 연쇄살인이 모두 자신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알고 리들러의 뒤를 쫓는다. 연쇄살인의 뒤를 쫓던 중 고담시의 수많은 범죄자들과 만나게 되고 그러던 중 부모님의 죽음에 관해 알게 된 브루스는 복수와 정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데 점점점. 오늘 다루는 영화는 더 배트맨 2020년작이고요. 스토리 우선 잘 들었고요. 참 본편 얘기하기 전에 저희 참 새로 진행하는 어떤 코너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는데 공지 딴딴. 저희가 1인분이라고 여기 이제 매미 스튜디오가 영상 촬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감독님의 주도 하에 저희들이 새로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조금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그 방송 자체가 그 팟캐스트와 유튜브가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을 유튜브에서 특별한 어떤 영상 콘텐츠라기보다는 그냥 오디오 콘텐츠로 제공이 되니까 차별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업로드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쇼츠라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네, 쇼츠요. 비슷한 거로 인스타에 릴스가 있지요. 릴스요. 근데 이 쇼츠 콘텐츠 자체가 유튜브에도 굉장히 지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꽤 오래됐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짧은 1분 안에
런타임을 가지고 세로로 제공되는 영상 맞아요. 요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시류에 편승하고자 그래서 1분 안에 한 사람이 1분 안에 영화를 소개시켜 준다 해서 줄여서 1인분입니다. 그래서 1분 1인, 예. 1인분이고요. 그래서 조건은 어떤 주제를 정한 영화를 우리 양팡팬님과 이 감독님이 저도 하나요? 네네네 아, 네. 저번 방송에 또 얘기했어. 얼굴 깐다고. 한번 껴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얼굴 까고 네. 길에서 테러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짜리 콘텐츠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일단은 한 2회 정도까지는 그냥 오픈을 할 생각이고 2회 정도가 지나고 나면 약간 배틀같이 게임같이 재밌게 경쟁을 붙어도 재밌을 것 같은 게 예를 들면은 뭐 조회수가 높은 사람이 조회수가 낮은 사람한테 뭔가 요구한다든가 뭘 요구할까요? 뭐 땅이나 예를 들면 벌칙이나 뭐 그런 게 있다는 거네요. 엄마 아파트라든가 뭐 이렇게 요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조회수를 1로 친다면은 좋아요는 10 정도로 쳐가지고 곱하기 10. 네네네 그래서 한번 그런 경쟁을 붙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또 하나 과연 1분 안에 영화를 소개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예, 또 약간 하나의- 챌린지 개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좋은 즐거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람쥐. 예.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1인분이라는 컨텐츠로 이제 유튜브에서는 영상 매체고요. 그 쇼츠 그리고 그 저희 인스타 페이지에서는 릴스 양식으로 해가지고 저랑 앙팡피님이 어떤 안 감독님이 던져주는 주제에 맞춰가지고 물어봐! 라이커스! 하여튼 그 주제에 맞는 영화를 한 편씩 각자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재밌게 할 수도 있고 뭐 영화를 뭐 좋아하는 영화를 추천할 수도 있고 한데 그 컨텐츠를 보시고 좀 더 좋아요와 구독수 이게 많은 것들 영화가 좀 더 이긴다 뭐 이렇게 약간 챌린지 배틀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나중에 벌칙을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혹시 정해진 주제가 뭐가 있나요? 네. 던져주시죠 주제를. 예, 일단은 요번 주제는 봄에 보기 좋은 멜로 영화 한 편, 어머. 엔드. 그리고 게임? 우울할 때 보면 빵 터지는 뭐 코미디도 좋고 나는 공포를 봐도 터진다는 공포도 좋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정상적이진 않지만 우리는 비정상입니다. 뭐가 터지는 거죠? 속이 터지는 거죠. 네, 최근에 적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하여튼 첫 번째 봄에 보기 좋은 멜로 영화 네. 그리고 우울할 때 보면 빵 터지는 영화 네. 코미디든 마터스 같은 공포 영화든 상관없고요. 이때 자기 취향을 공개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주제로 앙팡피님과 제가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페이지나 뭐 인스타에서 그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족대꾸알! 예, 한 2주 정도 영상 우선 공개가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방송이 진행될 것 같은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만관부!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본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영화 더 배트맨 우선 배트모빌이 지나갔는데 네. 엔진 소리가 조금 약하네요. 그쵸. 이기통이라. LPG였어요. 디젤이나 전기차 같은 느낌이 네, 시동이 잘 안 걸리죠. 좋습니다. 오늘 본 영화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보았는지 한 줄 평을 먼저 들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뉴비한테 먼저 들어야죠. 신고식이지요. 딴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어디 보자. 자, 우리 루카스님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뭐라고 했어? 날 보지 마, 마이크를 봐. 스토리는 재밌었으나 배우에서 아쉬움이 좀 남는 영화였다. 스토리는 재밌었으나 배우가 후지다. 네. 야, 이렇게 멘트 세게 던지네요. 자기 그 뉴비니까요. 맞습니다.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불쾌하면 오든가. 예. 누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나? 콜린 퍼스인가? 하여튼 이거는 디테일은 이따가 또 얘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앙팡피님 한 줄 평. 부모 잃은 아이의 홀로서기. 매우 직관적인데요.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 배트맨 보는데 아, 그 내용이었어요? 알고 보니 살아계셨나? 네. 토마스 웨인이? 음악은 브루스 좋아하시고요. 좋습니다. 직관적이야, 정말. 예, 직관적이네. 부모- 맥을 사시더니 되게 직관적이 되셨네. 그러니까요. 맥을 짚죠. 그리고 우리 안 감독님 한 줄 평. 올 풀린 스웨터. 올 풀린 스웨터. 네. 뭐지? 이따 얘기할게요. 약간 이나간 망사 스타킹 이런 거 비슷한 건가?
망사 스타킹은 원래 나가 있지. 이나가 스타킹. 망사가 뭐죠? 난 알지 못해. 집에 평소에 입는 거예요. 아 그거요? 예 알겠습니다. 여름에 신는 거 그거 있잖아요. 벨트와 세트지요. 맞습니다. 하여튼 디테일 이따 듣고요. 우리 이 감독님은요? 예, 저는요. 배트맨 복수는 나의 것. 물음표로 끝납니다. 디테일한 얘기는 이따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진하네요. 이게 딴딴. 오늘은 이게 지금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배트맨 영화 자체에 대한 평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일반 대중사에서도 조금 오고 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배트맨에 기대한 혹은 히어로 영화에 기대했던 지점하고 좀 다르거나 예상 밖의 것들에 대해서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제 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양은 중요합니다. 전설의 교양. 2022년 2가 3개예요. 홍진호가 좋아하겠네요. 더 배트맨입니다. 러닝타임 우리가 싫어하는 176분 그렇게 길어요. 3시간 368 3시간이 조금 안 되네요. 그래서 다행히 2시간 56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내 개봉은 2020년 3월 1일 3일절이었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19만 명 받고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감독 얘기해야 돼요. 감독 맷 리브스 감독입니다. 케누 리브스 아니고 맷 리브스고요. 1966년 4월 27일생 키 173 저랑 같아요. 단신이죠. 네. 미국 신장 기준으로. 헐리우드 단신. 좋습니다. 단신 듣고 가는군요. 이력이 저도 찾아보면서 좀 놀랐어요. 원래 감독했던 영화들은 좀 알고 있었는데 우선은 데뷔가 언더시즈 2의 각본으로 데뷔를 했었더라고요. 그 영화군요. 문제잖아. 언더시즈 1 스티븐 씨가 네. 아니 한 대도 안 맞으시네요. 도도도 액션. 원에서 악당이 타미리 존스였어요. 그 되게 연기 잘하시는 분. 근데 해리슨 포드랑 마지막 장면에서 만났는데 한 방에 죽여버려 그냥 기계가 그냥 꽂아서 죽여버려. 나는 악당 주먹을 이렇게 한 방에 치우는 영화가 있나 하면서 되게 놀랐는데 한때 잘 나갔거든. 그리고 아빠 일어나라는 그 명대사 나온 그 영화에서도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목살이 집안채. 예 클리멘타인에서도 예. 한 1분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작비 절반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엄청 많이 받아가셨다고. 하여튼 코인이네, 언더시즈 코인. 좋습니다. 그거 했고 그 다음에 뭐 졸업 이런 영화를 했었는데 우리한테 익숙하고 강렬한 인상을 남긴 건 2008년에 클로버필드 첫 번째 영화입니다. 페이크 다큐. 토 나오는 영화죠. 아 저도 네. 근데 극본 진짜 토할 뻔했어요. 저도 이런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랑 하드코어 헬리? 네. 하고 우리나라 PMC도 그렇고 1인칭 영화 멀미나서 잘 못 봐요. 루카스님 이런 영화 잘 보십니까? 아니 저도 멀미를 엄청 했 멀미를 좋아해요. 즐겨하는 편이라. 영화 보고 멀미성애자. 네, 멀성. 하여튼 뭐지? 혹시 이 중에 1인칭 액션 슈팅 게임 FPS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배틀- 그거 보는 거 좋아해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배틀필드,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네, 왜냐면 그 영상 오버워치나 자체가 이런 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 유명 총 쏘는 거. 거 있잖아. 네. 그 전투기 타고 가다가 뛰어 올라다 바주카포 쓰고 다시 찾자는 배틀필드에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밈이 돼서 다시 구현한 게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동체 시력이 떨어져가지고 게임을 잘 못 그런 FPS로 게임 못 하는데 이 공략이나 이런 걸 보는 건 되게 좋아요. 게임 방송이나 이런 거는 네. 좋아하시군요. 저는 멀미가 나서 아예 못해요. 카트라이더도 옛날 못했어요. 마리오 카트 이런 것도. 그래서 사실 되게 좀 아까워. 이런 영화 중에 괜찮은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파라노멀 액티비티나 뭐 네. 이런 그러니까 1인칭인 뭐 블레어위치 프로젝트나 이런 영화들 페이크 다큐 장르에서는 항상 취약합니다. 눈 네. 감고 봐요 막. 그리고 그리고 멀미약 먹고 보고. 이 카메라 그 구도 자체가 굉장히 발전된 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 시선과 좀 안 맞는 구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촬영이 거듭되면서 이제는 그 시선 조작에 맞고 또 하나가 이제는 서사도 잘 담기는 것 같고 하나에 그러니까 멀미만 좀 조심한다면 그게 키밑에 붙이세요. 그래서 이게 공포 영화 좋아하는데 공포 영화 못 보는 사람이나 뭐 음. 놀이기구 좋아하는데 놀이기구 못 하는 것처럼 그렇죠. 아쉽습니다. 하여튼 클로버필드는 페이크 다큐고 그 뉴욕 도심가 거대한 괴물이 나오는 되게 아이디어도 기발하고 예산을 많이 안 쓰고 되게 그 재미를 톡톡히 본 영화로 알고 있어서 기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리메이크 Let Me In을 감독을 했었습니다. 근데 원작만큼의 좋은 평이나 이거 받지 못한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2014년 혹성 탈출 리메이크 아니면 리부트의 두 번째 시리즈를
혹성탈출 반격의 막을 감독을 했어요.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평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영화랑 이 이후에 나온 혹성탈출 종의 전쟁까지 사실 이 두 편의 영화가 제가 어떤 영화사에서 리메이크한 어떤 영화 만듦새나 이런 것도 그렇고 영화의 만듦새, 재미, 어떤 다루는 메시지 이런 면에서 너무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맷 리브스라는 사람에 대한 대단히 긍정적인 기대치를 높여준 영화를 만드신 분입니다. 저 혹성탈출 새로운 그 새 시리즈는 그 중간에 팀 버튼이 잠깐 만든 건 절대 보지 마시고 이 새 시리즈는 전 진짜 권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주인공 캐릭터가 사람이 아닌 CG 연기를 하는 앤디 서키스가 연기를 했지만 그 어떤 크리처 CG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에 감정을 이입을 해서 본다는 게 또 대사도 거의 없잖아요. go, no 몇 마디 안 되는 대사로 많은 걸 설명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만들면서 인지도가 높아져가지고 아마 2022년에 더 배트맨까지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감독은 이 정도만 얘기하고 배우는 뭐 이따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딴 거보다도 앤디 서키스가 이번에 알프레도 페니워스 알프레도 역할로 나옵니다. 이전에 마이클 키튼 마이클 케인이나 하여튼 그 보통 아무나 막 그리고 그 제레미 아이언스나 이런 분들이 맡은 역할을 앤디 서키스 씨가 나와서 간만에 CG 아닌 자기 얼굴로 좋은 연기를 보여준 것 같아서 좋았고 약간 미국 사는 외삼촌 같지 않아요? 외삼촌 왜냐면 얼굴 봤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뭐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런 배우 많이 나와요. 네. 존 터투르도 그렇고 맞습니다. 하고 조금 인상적인 건 여기에서 이제 펭귄 역할로 나온 콜린 파렐. 네. 콜린 파렐 배우 그 알렉산더 되게 잘생기고 옛날에 뭐였어 폼부스에도 나오고 네. 아일랜드계 배우가 그런데 엄청 잘생긴 배우인데 여기서 얼굴 다 망가뜨리고 나와서 인상적이었고 심지어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이따 얘기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스포긴 한데 우리 스포하는 방송이니까 네. 그래서 쪼코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쪼코 역할 맡은 배우 누군지 알죠? 그러니까 몰라 난 그게 저는 이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그 배우잖아. 우리 방송에서 엄청 띄워주고 있는 그 배우가 이런 거 이따 얘기하죠. 매우. 야, 그 배우가 저는 그 엔딩에도 잠깐 쪼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트맨에서 조금 빠질 수 없는 역할이긴 하니까. 근데 목소리만 나오고 또 펭귄처럼 분장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야. 그래서 근데 저 목소리 아는 목소리인데 하면서 듣고 그러다가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고 사실 쪼코를 과연 지금 할 수 있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안 떠오르다가 그 이름을 보자마자 되겠다.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배우. 이 스포일러는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군이어도 불편한 친구. 어디 있어도 불편하고 그리고 너무 연기 설렁설렁해. 적이면 뭐 먹으면서 연기하고 파스타를 좋아하는 친구. 이번에 계속 뭐 먹을 것 같고. 적이면 너무 싫은데 아군이어도 불편한 그러니까 든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안해. 네. 마음에 안 들어. 네. 하여튼 그 배우가 차기 쪼커라서 저는 다음 편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높아진 영화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교양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좀 부분이 뭐 하셨나요? 심심하셨나요?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요. 노력. 네, 노력.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아까 한 줄 평가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화에서 좋았던 점, 싫었던 점, 이상했던 점, 궁금한 점,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점점 등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딴딴. 저는 일단 이게 처음에 영화 보면서 섬세함이 조금 느껴져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그 카메라로 그 시장이 있는 모습을 훑는 장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리들러의 시점이잖아요. 근데 뒤에서 보면은 배트맨이 캐트우먼을 볼 때도 그 시선으로 봐요. 카메라 자체가. 그래서 얘네 둘이 되게 같은 선상에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배트맨 트릴로지에서 조커가 그러잖아요. 너랑 나랑 같은 거라고. 맞아요. 네가 나를 만나. 네. 그런 게 느껴져서 좋았고 또 하나가 이것도 좀 디테일이었는데 리들러가 퀴즈를 내면서 시간을 2분 주거든요. 예. 근데 그 경찰청장이 죽기 전에 얘기해봐 그러면서 주는 시간도 2분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서 이게 쟤네가 악당이겠는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좀 섬세한 디테일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보셨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그 재밌더라고요. 왜냐면은 1인분 컨텐츠 계속 생각하면서 1분 안에 하는 걸 뭘까 계속 하는데 2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도 2분 원래 할까? 하다가 이 제목을 2인분을 바꾸고 이러다가 근데 쇼츠가 2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요. 1초만 넘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거에서 되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들어서 몰랐는데 이 사람이 각본가 출신이라면은 그런 설정을 집어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가 근데 올 빠진 스웨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웨터를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집에서 짜잖아요. 예, 목도리나 뭐 이런 근데 거. 꼭 그런 경우에 어쩌다가 마지막에 마무리가 잘 안 돼서 올이 풀려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다 빠져나가거든요. 약간 일주일안에? 단추 맬 때 하나 잘못 껴가지고 끝에 딱 네. 다 해놓으니까 네. 매듭새가 이제 모양이 이상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뒷심이었는데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 물에 잠겨가지고 네. 배트맨이 뛰어드는 장면에서 나는 무슨 새마을 운동도 아니고 히어로가 저기서 사람들 구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징성은 알겠는데 내가 상상하는 히어로가 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통해서 뭐 물을 막는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낸다든가 이거에 대한 어떤 히어로라면은 근데 네덜란드 소년처럼. 주먹을 막든가 박쥐를 막든가 근데 약간 칠컬 이광수처럼. 근데 여기서 너무 멋있게 줄을 타고 내려가서 직접 구조를 하는 걸 보고 또 하나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는 어둠 속에서 존재하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맨날 빛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언론에서 다루고 그러면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난 잠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네가 빛으로 끌어냈기 때문에 내가 처단을 한 거야라고 했으면은 그것에 다시 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갑자기 그래 버리니까 갑자기 뭐야? 영웅서사는 알겠는데 내가 알던 그 배트맨이 아니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그 점들이 좋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초반에, 이게 나는 이제 그림자다라는, 아니면 섀도우 얘기도 하고, 아니면 벤전스 내가 복수다라는 얘기도 하고, 기존 배트맨 캐릭터 갖고 있는 정체성이랑 색깔들이 있어요. 우리가 배트맨 하면 떠오르는 것들, 그것들이 있는데, 이 영화 중후반까지는 그 캐릭터로 계속 유지를 해요. 공포감이나 어둠 속에서 자기 정체를 가리는 걸로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영화가 수없이 많은 배트맨하고 차별화를 두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가야 할까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것처럼 빛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복수는 이 사람 너의 몫이 아니야. 더 이상 지금까지 배트맨은 복수를 정당성을 갖고 힘으로 싸웠는데 너는 아니고 이제는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배트맨으로 갈 거야라고 오리진 기원을 설정하라는 걸로 보여서 저는 이 영화도 그냥 새로운 배트맨 시리즈의 오리진이라고 본다면 아마 2부터 본격적인 배트맨 영화가 될 것 같고 이전처럼 숨어있는 캐릭터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본격적으로 나와있어 오히려 그 극단적으로는 스파이더맨 우리의 친구 스파이더맨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들과 같이 하는 새로운 정의 개념을 갖고 있는 히어로 배트맨으로 갈 거라는 힌트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배트맨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건 원래 배트맨을 저스티스 리그나 이런 거 보면 원작 애니메이션 시리즈 보면 슈퍼맨이나 이런 애들이 별명을 디텍티브라고 불러요. 아니, 탐정 이렇게 불러요. 자기들끼리. 정체성이 왜냐면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초능력이 있는데 배트맨 초능력이 없거든. 그리고 악당들도 사실 초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배트맨의 뭐 쪼코나 그런 애들 보면. 근데 초능력이 없는데 엄청나게 강한 초인들하고 비비는 얘네들의 능력은 두뇌 플레이나 심리적인 공격 뭐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그리고 약간의 템빨? 마지막에 땜빠라. 그래서 폴다노가 뭐라고 하잖아. 네가 왜 고하냐. 너가 탑 위에서 쳐다보는 게. 근데 하여튼 이 탐정으로서의 그 출입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체성, 그 배트맨의 추리하거나 탐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 같고 좀 더 기존 히어로물하고는 다른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알리는 영화라고 봐서 저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봤고 우선은 아까 루카스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한 줄평 기반으로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연기가 아주 후지다고 했는데 특히 누가 제일 후졌어요? 내가 해도 저만큼 하겠다. 연기가 캐드먼? 후졌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일단 배트맨 역할을 했던 로버트 패티슨을 사실 저희들이 어떤 배우가 섭외가 되면 뭐 연기를 똑같이 하는 걸 바라진 않지만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나 그 이미지들을 조금은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처음에 사실 뭐 테넷도 그랬고 오히려 그 이전에 영화 그 뭐였죠? 트와일라이트에서의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맞아요. 좀 젊을 때 배트맨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 배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좀 재현을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기존 배트맨들과의 차별성은 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액션 씬도 그렇고 네. 사실 뭐 크리스찬 베일이나 그러니까 배트맨에서 배트맨은 생각보다 캐릭터가 도드라지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이클 키튼이나 그런 것도 사실 크리스찬 베일로서의 매력은 많이 못 보여주고 결국에는 목소리 하나잖아. warranty다. 결국 배트맨이라는 캐릭터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였던 것 같은데 이번은 제가 보기에는 로버트 패티슨 개인의 매력보다 우선은 트와일라이트에 있었던 젊은 뱀파이어를 대표하는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초반에 등장했을 때 이미지나 그것도 약간 뱀파이어 느낌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좀 더 극대화하려고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알프레도랑 있을 때도 대낮인데 선글라스 쓰고 있거나, 그리고 어떤 느낌에서 그 이미지를 차용한 것 같긴 한데, 로버트 패티슨만의 무언가 있느냐라고 따지면 저도 그건 조금 물음표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봤는데, 왜냐면 이제 영화 자체가 배트맨이란 캐릭터 자체가 영화의 전부이다 싶은 그런 영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영화가 나오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아, 과연 로버트 패티슨이 배트맨하고 잘 어울릴까? 라고 접근해서 영화를 보고 되게 만족한 쪽이에요. 전혀 위화감 없이 배트맨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시즌의 배트맨이 가지고 있는 고뇌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크리스찬 베일 때는, 그러니까 브루스 웨인으로 나올 때는 굉장히 누구나 알만한 재벌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거 좀 약간 쿨가이잖아요. 쿨가이고 놀고. 네,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힘들어하고 고뇌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게 전 개인적으로 그게 더 싹 와닿고 배트맨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하고도 더 잘 어울리지 않았나 해서 하여튼 그렇게 배트맨을 구현한 그 배우가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두운 톤이랑 전체적으로 배트맨이 갖고 있는 뭐 묵직하고 약간 다크한 느낌을 살리는 건 예를 들면 최근에 마지막 배트맨이 공교롭게도 저스티스 리그의 벤 애플렉이었는데 네, 맞아요. 사실 처음에 외모만 봤을 땐 하관도 튼튼하고 연출도 하고 하니까 야 최고의 배트맨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번 더 배트맨에도 각본에 참여를 했습니다. 원안을 쓸 때 벤 애플렉이 참여를 해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엔 뭐 스토리나 연출 문제겠지만 벤 애플렉 바보 멍청이가 생각하거든요. 계속 이상한 유머 농담이나 치고 있고 외모는 그럴싸한데 전혀 느낌이 안 사는 거여가지고 그랬는데 로버트 패티슨이 그런 무게는 잘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트와일라이트 때만 해도 그 젊은 청소년 배우였는데 그 많은 아픔을 딛고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많은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연애 잘해야 됩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아주 몹쓸 짓을 해가지고 어른을 만들어줬죠. 근데 이별해가지고 더 잘 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로. 결과로 이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보기엔 배트맨 할 때 그 우울한 모습과 그 상실했을 때 본인 모습이 닮아 있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감독 사진 야 기억나냐? 그랬는데 그때 사진 이렇게 개인 이렇게 로버트 패티슨, 크리스틴 스튜어트, 스펜서 이번에 영화도 개봉했으니까 그러게요. 스펜서 포스터 이렇게 보여주면서 둘다 감동 나오지 그랬었고. 메소드입니다. 근데 사실 그 연기자로 거듭난 약간 청춘 배우에서 그냥 잘생긴 이런 그 트렌드 배우에서 연기파로 거듭난 배우인 건 확실하고, 사실 테넷에서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남자 주인공 그 덴젤 워싱턴 아들이 개인적으로 매력이 조금 덜 보이는 반면 저는 로버트 패티슨은 거기서 자기 매력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그 더 위치라는 공포 영화 만든 감독이 만든 윌렘 데포랑 나오는 2인 2명 나오는 영화 있어요. 등대라는 영화 있어요. 공포 영화인데 흑백 영화고, 거기에서 로버트 패티슨 연기가 진짜 미친 연기 보죠. 광기 어린 연기랑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목욕탕에서 찍었나요? 등대. 예. 윌렘 데포가? 무서워. 근데 그 자기 옛날 그
이미지를 바꾸고 완전 연기파 배우 쪽으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그 이미지 변신은 성공을 한 것 같고 이 배트맨 자체 앞으로 시리즈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번에 이 자기 정체성이나 인생 캐릭터가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쉬웠던 게 네. 저는 일단 저게 아무래도 배트맨을 얘기하니까 조커랑 비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 호아킨 피닉스 나왔던 예.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조커는 그 시영준이라는 성우 아시죠? 목소리 저음해가지고 이렇게 막 몰라. 있어. 팀의 체력을 책임진다. 인간 성기사 뿡뿡뿡. 마치 자 드디어 오리지널 악의 시작을 알린다 두둥 뭐 이런 식으로 조커가 그렇게 되게 멋있게 시작한 느낌이 든다면은 이 배트맨을 딱 보고 나서는 그래서 배트맨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등장 임팩트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부모 잃은 아이의 성장이라고 홀로덕이라고 제주제를 했던 게 배트맨 캐릭터가 이제 기존의 배트맨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홀로서기의 과도기에 있는 모습이 모든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한 줄 평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점 또 하나가 장면 연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시퀀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아이 있잖아, 시장 아이를 보면서 보는 그 배트맨, 그러니까 브루스 웨인의 표정이나 이런 걸로 얘 과거를 굳이 보여주지 않고 다 연출해내는 연출력이나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마지막에 리들러를 경찰서에서 만났을 때도 정말 좀 소름 돋았는데 처음에 분명히 리들러가 갇혀 있었는데 영상 안에서 이야기 속에서 배트맨이 당하기 시작하면서 배트맨이 갇혀있는 듯한 그게 보이더라고요. 안의 공간이 오히려 안전해 보이죠, 거기가. 그런 거 연출 보면서 되게 소름 돋았었어요. 그래서 이 연출이 되게 감각이 있는 연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저는 선택을 좀 잘했다 생각하는 게, 우선 부모 잃고, 요거는 저스티스 리그까지 한 4-5번을 봤어. 그거 굳이 보여줄 필요 없고, 그 전사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배트맨이 막 훈련하고 강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복수심에 불탄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서 되게 동어 반복이라 그건 간단히 건너뛰고 그냥 등 근육으로 보여주잖아요. 스크래치 있고. 등짝 근데 밀자. 중요한 건 이 영화가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초반까지 계속 복수심에 불타있는 기존의 배트맨이랑 똑같은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에는 알프레도가 다쳤을 때라, 그러니까 그 캐두만 공격당하고 그럴 때도 결국에 자기 근본적인, 이게 사실 중반까지 배트맨은 회의적이고 인생에 희망도 없고 사실 자기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의를 구현하거나 그런 거에서도 대단한 희망을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악인들을 복수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자기의 부족함을 채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프레도가 다치는 순간 나에게도 가장 큰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두려움인데 아직 내가 잃을 대상이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처음에 알프레도로 시작해서 나중에 그 대상들이 그 시민들로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배트맨은 복수의 화신이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는 사람들을 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을 구하는 진정한 히어로스의 배트맨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하는 게 저는 좀 영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자유로운 배트맨으로 갈 수가 있다. 다른 배트맨하고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결국에는 이제 안티 히어로인 폴 다노의 리들러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원래 배트맨 혹시 좋아하셨나요? 만화 전 TV 시리즈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저는 SBS에서 일단 시리즈는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마디 성가 나타났다 이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처럼 잘하지. 근데 왜 손가락을 왜 눈에다 뒤집어서 쓰고 이건 뭐죠? 맹구! 아이고 옛날 사람. 그 배트맨도 유명하죠. 어렸을 때 봤었던 SBS 배트맨이랑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보면서 저는 조커보다 리들러하고 스퀘어크로 허수아비를 제일 좋아했었어요. 원작에서도 조커는 제일 많이 나와.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펭귄이고. 근데 가장 까다로운 캐릭터가 리들러랑 그 허수아비예요. 얘들은 이길 수가 없어. 걔네들은 이미 정신병 환자에다가 제정신이 아닌 애고, 리들러는 항상 그 이상한 공격하는 방법도 계속 퀴즈 내고 뭔가를 계속 놀이로 계속 승화시키잖아요. 뭐 조커도 그렇긴 한데. 그런데 중요한 게 그 퀴즈 하나하나를 원래 관객이 같이 참여해서 푸는 재미가 되게 솔솔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영어식 개그고 그들식 퀴즈라 저는 이번 영화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 위트랑 그 해결 과정이 사실 우리랑 완벽하게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 네. 그중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그 썸즈 엄지랑 드라이브라는 거 찾잖아요. 처음 드라이브 찾고 막 그리고 어떤 문제를 봐도 배트맨이 금방금방 풀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가니까 저거를 푸는 배트맨이 뭘 푼 거야 싶은 게 있는데 그 썸 드라이브가 엄지가 이제 영어로 썸이고 드라이브는 그 운전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썸 드라이브가 USB 메모리 플래시 드라이브를 영어로 썸 드라이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썸 드라이브 하면 USB 메모리를 한 번에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실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썸이라는 게 썸네일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보기 그것도 썸네일인데 사실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코드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온 개그 유머들이나 이런 것들도 수수께끼들이 잘 와닿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번역 논란이 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게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날개 없는 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것도 이거 배트맨이 얘기하는 게 자막을 보시면은 영화관에서 문맥이 약간 이상해요. 뭐 그럴 수도.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죠. 장문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자막을 두 번 치게 되잖아요. 근데 한글인데 앞에 걸 보고 뒤에 걸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유튜버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번역 논란이 있겠. 왜냐면 그 나는 복수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정확히 옳은 표현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그 헷갈리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이야? 우리는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 사실 시적 오형이나 그 약간 의역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리들러가 하는 것들은 정답이 있는 수수께끼잖아요. 리들러 자체도 이제 수수께끼라는 거고, 그리고 원래 본명은 에드워드 니그마예요. 그래서 줄이면 이 니그마. 그 수식이나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밴드 있었죠, 이 니그마. 그렇죠. 근데 데이터 트윈 센스. 네. 이니그마. 되게 유명한 밴드가 있었어요. 이니그마라고. 네. 근데 이니그마도 수식이나 이런 수수께끼 뭐 이런 의미가 있고 이름 자체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리들러가 악당이다 보기 때문에 생긴 재미기도 한데 타 언어권이나 타 문화권에서는 누리는데 좀 어려움도 있고 번역하시는 분도 골머리를 엄청 쓰였을 거다. 그 예를 들면은 그 번역이 있어요. 죽어 있는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은 이라는 첫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답이 뭐 죽도록 거짓말해서라는 건데 원래 원문은 하여튼 영어로 보면은 죽어 있는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은 이 질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he lies 그러니까 계속 누워 있다의 lies인데 그 lies가 거짓말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이 있어서 죽어 있는 사람이 계속 누워 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계속 거짓말을 한다가 돼서 이 사람만 거짓말해서 죽은 거라는 걸 힌트를 찾는데 사실 이거를 번역을 죽도록 거짓말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그 재미나 이걸 살리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쉬웠다. 약간 초월 번역을 해야 돼요. 그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라이스틸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히라이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거를 꾸준히 거짓말하는 말도 맞겠지만 꾸준히 누워 있어하는 건 맞는데 이거를 문맥을 아예 이해하면 우리가 다시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생충에서 그 뭐죠 우리 짜파구리를 새로운 단어로 만든 것처럼 차라리 뭔가 좀 이게 해줬어야 되는데 대충 영어 분석은 되잖아요. 몇 단어도 안 되는데 아무래도 안만 봐도 저 대사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완전 의역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번역하는 분도 미쳤을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번역인데 수수께끼를 만들어야 돼. 마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사. 이번에는 아빠 이름이. 어머니도 마사 이번에도 잠깐 그러니까 나왔어요. 마사회에서 또 이거 해서가지고 아무튼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런 재미가 좀 네. 아쉬운 건 있었고 또 이번에는 이제 캐드먼도 나오고 리들러가 메인 악당이고 근데 폴 다노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옥자에서 나왔어서 이제 봉준호가 선택한 배우 제가 선택한 조커 아무튼 그 두 배우의 연기 대결도 나중에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폴 다노 막 열연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사실 데어 윌비 브러드에서도 보면 거기에서 이제 폴 다노가 유명했는데 거기서도 거짓 선지자로 나와가지고 누구냐 다니엘 데이 루이스를 막 추종하고 하다가 나중엔 자기가 가짜로 진짜 선지자인 척 흉내내고 막 이런 캐릭터인데 여기 캐릭터랑 좀 비슷해요. 배트맨을 흉내내다가 결국엔 자기가 동경하다가 자기가 어떤
뭐 어떤 그런 느낌이 돼버린 거잖아요. 누구를 추종하다가. 근데 그 독백신은 저는 너무 훌륭했다. 야, 이거는 근데 저는 빌런으로서의 중량감은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이 영화 자체가 네. 그 빌런을 다루는 태도나 그거에 대해서 약간 장치적인 걸로 쓰고 결국에는 배트맨의 각성이나 정체성을 깨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이 캐릭터 자체가 대단한 어떤 뭐 필살기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거는 팔콘도 마찬가지고 펭귄도 마찬가지고 악역 캐릭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장치적인 거 이상의 그건 없었던 건 확실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영화에서 캐드먼하고 펭귄은 안 건드렸으면 잘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처리할 거면은 사실 콜린 파렐이 뭐하러 분장을 했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콜린 파렐은 다음 시리즈를 기약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맞아요. 사실 캐드먼은 좀 아쉬웠어요. 조이 크라비츠. 캐드먼 우리 또 캐드먼의 이 미셸 파이퍼의 캐드먼은 최고죠. 우리나라도 캐드먼 그거는 김지현 씨 그거는 분장 안 해도 그때 그 진짜 팀버튼 배트맨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어떤 약간 짝퉁 닌자 그 정도가 맞아요. 되니까 이게 좀 아쉬웠어. 그 우선은 확실한 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트맨이 초인들이 없어요. 있을 법한 사람들이라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거나 이런 걸로 싸워서 다른 히어로물이랑 차별화가 돼 있어요. 배트맨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능력이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캐드만 좀 붕 떠 있었고 원래는 뭐 미셸 파이퍼만 해도 천장에서 떨어져 죽은 다음에 알고 봤더니 자기 목숨이 9개라는 걸 발견하는 뭐 이런 거라도 있었고 펭귄은 새들이 키운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선 그냥 외모만 보고 펭귄이라고 한 것 같아서 근데 캐드만은 많이 저도 아쉬웠고 근데 콜린 파렐은 저 배우가 왜 저 역할을 했을까를 보면 중간에 날개 달린 새에 대해서 힌트를 줄 때 사람들이 펭귄을 보게 하려고 이 사람인 것처럼 하려고 메커핀으로 쓰려고 좀 중량감 있는 배우로 그거를 썼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후속부터는 펭귄이 계속 나오면서 비중이 점점 커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왜 워낙 중요한 캐릭터라. 이것도 유니버스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유니버스라기보단 이 배트맨 시리즈 최소한 3부까지 무조건 만든다. 그리고 조금 봐야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만든 저는 펭귄 캐릭터였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기엔 팔콘 캐릭터가 너무 아까웠어. 존 터투르 좋은 배우긴 한데 여기서는 절대 숨어있는 비선실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뭐 옆에 대단한 보디가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팔콘의 캐릭터가 저는 좀 제일 아까워. 약간 잡범이죠 여기서는 사실. 근데 여기서는 막 그 시장 위에 있는 진짜 대단한 형식은 존재인데 대부나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너무 표현이 잡범 같은데 이런 생각이. 그 사람으로 밝혀지거나 그래도 심지어 죽음도. 너 죽었어? 아파. 근데 저것도 있었어요. 이 영화에서 이 DDR은 아니고 여기서 주요 사용된 곡이 딱 두 곡이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그 너바나의 Something in the Way라고 해서 처음에 그 통기타로 딩딩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너바나 그 커트 코베인이 불렀던 그 공전의 트리뷰 네버마인드 앨범의 제일 마지막 곡이에요. 근데 이 곡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감독이 멜 리브스 감독이 남자 주인공한테 이 곡을 권해줬대요. 이 곡을 좀 들으면서 정서를 잡아보라고. 근데 이 노래 가사의 뜻이 제가 저 너바나 광팬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 곡의 의미 그 노래에 대한 설정의 의미가 뭐냐면은 만약에 다리 밑에서 살면서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고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길거리 노숙을 삶을 살게 된다면은 이럴 것 같다라는 정서로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이 중간에 계속 변주돼서 나와요. 음악 계속 나오는데 전에 그 뭐죠? 그 블랙 위도우 나왔던 영화 뭐죠? 거기서 보면은 블랙 위도우 나왔던 영화 블랙 위도우? 제목이 블랙 위도우인가? 근데 거기서 오프닝 시퀀스에 너바나의 스매시 라이튼 스피릿을 변주해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히어로 영화 서사에 이게 어울리긴 하는데 그 제목을 몰랐어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도 그게 맥혔고 또 하나가 배트맨 나오는 영화 그 제목이 뭐죠? 더 배트맨.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아베 마리아. 네, 그래서 뭐냐면 무슨 얘기죠? 이게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맞아요.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일종의 약간 뭐 정의로운 징벌을 좀 원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의 죄를 단죄하시고 뭐 구원을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폴 다노 그 친구가 그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어떠한 자기가 믿는 정의로서 징벌을 하고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약간 짝퉁 어너니머스 같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웠고 여기서 그 Something in the Way라는 음악을 기반으로 배트맨의 캐릭터를 잡은 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난 이게 이율배반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한없이 나락에 떨어지고 슬프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박쥐 같은 이미지를 그려봐 그러면서 나중에는 빛으로 나와서 이렇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안타까운 거는 중간에 내가 불편해지는 지점이 에이씨 저게 말이 돼?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은 게 나왔다. 예, 뭐냐면은 처음에 그 렌즈 여자 그 렌즈 해서가지고 했을 때 중간에 여자가 끊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 다시 연락이 되잖아요. 배터리가 그렇게 오래 간다고? 테슬라야? 충전기도 줬겠죠. 같이. 그러면은 이면 생체 에너지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다 꽂아 놓는 데 있었잖아. 아니 이게 파란불 들어왔나 보네. 몇 살짜리야? 근데 그런 거랑 적어놨어. 그다음에 예를 들어 알프레도 폭탄 장면. 예. 안 죽잖아요. C4가 터졌는데 그래서 안 죽는다고 바로 여기 3m 거리 앞에서 C4가 터졌는데 안 죽어? 물론 죽일 수는 없겠지만. 투였나? 그거 빨리 던졌어. 그다음에 또 저거 에리스가. 맨 마지막에 그 저기 난간에 매달렸을 때 캐드먼이 들어올려 주잖아요. 예. 저게 된다고? 김자인이냐? 아니, 어떻게 그 무거운 장비를 차고 있는 남자를 들어? 그다음에 또 하나 총싸움 하는데 적들이 헤드셋을 한 명도 안 쏴요. 끝난 거. 맞아요. 센스지 뭐야? 헤드샷. 헤드샷. 아. 그러니까 총이 그렇게 많고 대단한 총알이 있는데 쟤를 제압할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몸을 쏘나? 요즘에 또 게임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서 그렇게 얘기를 돼. 그래도 우리랑 다르지. 그 FPS 중에 우리나라 교포가 2명만 있었어도 끝났어. 그러니까 어깨 견착하는 자세부터가 제일 잘못됐어. LA 폭동 때 백발 백중 준비된 사수로부터.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예. 영화를 너무 깐깐하게 보시고 아니, 그래서 그게 되게- 히어로물 마저 이렇게 깐깐하게 보면 도대체 어떤 영화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 더 맨 마지막에 스팀백 꽂잖아요. 나 예. 그것도 스텝백. 그거 아까 왜 안 꽂은 거야? 이게 근데 그거는 리스크가 있겠죠. 데미지가 에너지 있겠죠. 달겠죠. 근데 그리고 그 뒤에 멀쩡하게 말 다 하던데요? 예? 스티븐 그 약발 도니까. 아 메딕이 없어서 그랬나? 그리고 집에 가서 다음날까지 숙취 알았지. 다 내 잘못이네. 영화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술깨 먹고 나왔어. 며칠 다 내 잘못이네. 그런 게 속도감을 자꾸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좀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를 좀 했으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서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면은 조금 빨리빨리 알려줄 필요도 있는데 여기서는 계속 그리고 또 하나가 대사가 사실 이거 패틴슨 얘가 쳤으니까 그렇지 되게 좀 촌스러운 대사예요. 뭐라고 치 희망. 예를 들면 나는 희망이다. 뭐 나는 뭐라고 해 갑자기 이게 멋있는. 저 잘생긴 얼굴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그러려고 비싸고 잘생긴 배우 썼지. 또 내가 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희망 얘기를 배트맨이 사람들이 정말. 강한 희망을 얘기하고 그리고 루카스님도 말 좀 걸어줘요. 알겠습니다. 11일 걸게요. 야, 터스 되게 심하네 이 사람들. 저 자기 나와버린대. 얘기해요. 아그 희망 얘기할 때 그냥 다른 얘기는 아니고 그냥 배우가 저 대사 치기 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가면을 써서 다행이다라는. 뭐 어차피 뭐 이런. 근데 그 보면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초중반까지는 뭘 느꼈냐면 그 우선은 자경단이 배트맨이 한 명씩 해결하잖아. 근데 네. 이 도시의 분위기를 보면 한둘이 해결해서 문제가 아니 굳이 내가 보기엔 리들로 처리한다고 막 공권력 완전 다 난리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거 한두 명으로 해결 안 되겠는데 근데 다행히도 뭐 후반에는 그런 거 일부러 그렇게 밑밥을 깔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하고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한두 명 해결하면 안 되는 거랑 또 하나가 리들러가 하는 행동들을 보잖아요. 나쁜 사람만 공격하고 자경단으로 법이 안 되는 걸 하잖아. 사실 배트맨이랑 똑같은 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보면 토마스 웨인이 팔코네한테 한번 사주를 했다가 이 사람이 살인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한 큐를 잘못 던지면서 자기 토마스 웨인의 한 번의 실수로 20년간 고담 씨가 적폐랑 이런 거에도 휩싸이게 됐고 배트맨도 똑같은 게 자기가 2년 전부터 이제 활동을 했는데 배트맨의 등장 이후 범죄율이 더 높아지고 결국엔 리들러나 이런 애들이 나온 건 자기 탓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배트맨들이 했던 얘기 동호반복에서 또 같은 얘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복수로는 모든 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해서 결국 원인이 자기였던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든 사실
법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소년 심판 같은 것도 사실 소년 심판은 법 테두리 안에서 그래도 해결을 하려고 소년 범죄들이나 이런 촉법 소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불안한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들. 그리고 법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뭐 죄를 졌는데 강력범죄였는데 막 몇 년 안 사는 사람도 있고 5만 원 뭐 그냥 뭐 라면 한 봉지 훔쳤는데 2, 3년형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법 왜 그래서 우리들이 더욱더 히어로나 이런 자경단들을 원하는데 사실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영화가 조금 다르고 약간 새로운 관점을 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는 봤다고 얘기를 하고 아무튼 루카스님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미안하네요. 아니 근데 여기라도 영화를 요번에 뭐 이렇게 좀 많은 장치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다음 편 2편, 3편을 봐야 좀 더 정확한 의도나 이게 좀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배트맨은 어쨌든 다크 히어로라는 이름을 붙인 맞아요. 히어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크 히어로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런 것들이 이미지나 이런 활동들이 있을 텐데 그걸 일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비추를 일단 꺼내놓은 상태라서 배트맨이 과연 다음 편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끌어갈지 너무 약해져 버리는 건 아닐지 또 예전 그 원작 만화에서 초창기에 보였던 배트맨하고 그다음에 그 불살 그 컬처 때문에 나오는 살생을 하지 않는 맞아요. 배트맨 돌아서는 그런 부분들이 또 영화에 어떻게 표현이 될지 좀 궁금도 많이 하고 네, 다음 편을 봐야 보면 좀 알지 않을까. 아니 이 얘기를 3시간씩이나 했는데 또 들어야 된단 말입니까? 뭘요? 아니 더 배트맨이 런타임이 3시간인데 네. 3시간 동안 그러려고 근데 더 들어봐야겠는데. 제일 존경하는 스포츠 선수 박찬호. 저는 가볍게 볼만한 장면 중에 배트모빌이 나오는 예, 하체이싱 장면. 맞아. 와. 뭐 두근두근 엔진 하더라고요. 소리가 탱크가 와. 그리고 그 화면 연출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뭐 맞아요. 뭐가 막 밀려오는 듯이 엄청난 에너지. 간만에 되게 재밌게 본 카체이싱이었고 그거랑 그 페러슈트 타고 나르는 것도 그것도. 그 장면을 그 약간 시점도 아니고 어떤 그 액션캠 단 것처럼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은 시각적인 것들 그리고 액션도 그림자랑 빛 이용해가지고 하는 액션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축은 그나마 그래도 되게 좀 참신하려고 많이 애를 썼다는 생각이 들고 이쯤에서 그 비행 슈트인가 그게 뭐라고? 페러슈트 네, 그게 부상자가 없는 스포츠라고. 왜요? 죽어요? 그냥 죽어요. 그래서 부상자가 전혀 없는 스포츠라고 안전한 스포츠라고. 여기서도 그 낙산 나오자마자 굴뚝에 걸려가지고 그냥 쾅 네. 아파 보이더라고요. 이제 스포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 우선은 차기 조커가 결정이 됐어요. 베리 키오건 그 확정인가요? 확정이에요. 그리고 그 크레딧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캐릭터라고 그 이름이 돼 있어요. 이름은 안 나오고. 근데 조커인 건 많고 뭐 기사 봐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조커는 베리 키오건으로 캐스트했다고. 근데 야 제가 보기엔 제대로 미친놈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킬링 디어의 그 베리 키오건만 생각을 해도 최적화가 돼 있어요. 이미 무서워 나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그리고 베리 키오건이 킬링 디어에서가 심리적으로 사람 갖고 베리 키오건 봤어요? 킬링 디어 봤어요, 루카스님? 근데 아는 채요. 배우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배우라. 거기에서도 자기 아버지 이렇게 만든 외과 의사, 거기도 콜린 파렐이네. 그쵸. 맞네. 관계가 또 있네. 펭귄이랑. 또 이게 지인이네. 그 사람한테 꽂았어. 가족들한테 어떤 위협적을 주면서 계속 심리적으로 선택을 하라고 해요. 뭘 먹으면서. 내 아빠가 죽었으니까 내 아빠가 대신 되어달라. 아니면 우리 아빠가 죽었으니까 당신 가족을 한 명을 죽어야 되는데 누굴 죽일 건지 골라라. 막 이런 식으로 사람 심리적으로 피말리게 하는 캐릭터였는데 이번에 아마 최적의 캐스팅인 것 같다. 일상에서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인품이 연기를 너무 설렁설렁하고 그래서 저는 그린라이트에 나왔죠. 예? 그린라이트에 그린라이트에서도 아군인 줄 알고 무섭잖아. 양아치죠 거기서도. 무서워. 걔는 되게 체구도 적고 그리고 사실 이모탈스 뭐였죠? 이터널스에서 캐릭터가 조금 그 영화 좀 애매하긴 했는데 어디 나와도 무서운 캐릭터라 저는 차기작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개인적으로 또 약간 예전에 그 니모테리오의 양동근 같은 느낌? 뱅뱅사울 지금 거기서 이름이 복수였죠. 힙합을 하시고. 여기서는 저는 그게 좀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맨 마지막 그 장면이 너무 좋은데
저게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누구냐가 아니라 이 캐릭터가 뭐지? 왜냐면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둘이서 막 실내에서 막 얘기하자는데 잠깐만 이쪽은 리들러 쟤 누구야? 다니엘 데이 로이스인가? 그거 좀 알아야지 다음에 기대가 되는데. 근데 나 한 번에 알았는데. 이상하게 표현한 거 같아요. 배트맨인데 당연히. 그리고 그게 잘못이구만. 웃음소리랑 머리가 녹색이니까. 근데 너무 좋더라고 이 장면이. 오오오. 근데 감각 있어. 연출. 그러니까 근데 왜 비추를 꺼내냐고 박쥐를. 그게 이게 컨셉이에요. 차별화. 내가 볼 땐 다시 기어 들어가. 그러니까 동굴로. 왜냐면 안 들어갈 수 없게 만들 거야 얘네들은. 아니면 황금 박쥐? 여기까지입니다. 다람쥐. 맞습니다. 아, 이거 뭐 사람들이 논란의 배트맨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이 많이 다르긴 한데. 우선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 자체 너무 그 사기캐여가지고 특히 다크나이트는 모든 게 그러니까 아까 인물 서사적으로도 히스레저가 그 얼마 후에 돌아가시면서 뭔가 모든 것들이 그 이 한 편 영화에 대한 그 영화 외적으로도 그렇고 드라마틱한 것들이 다 완성이 된 거라서 사실 범접할 수 있는 배트맨은 제가 보기엔 저희들 살아있는 동안 못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또 놀란 감독의 약간의 그 인간미. 액션을 잘 못 찍는다는. 예. 허공에서 안 맞고 도망가고 다 잘하는 예. 사람. 역시 배트맨 시리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 저는 하나씩. 트릴로지. 좀 루카스님도 얘기 좀 하겠죠요. 저는 전작이 근데 너무 배트맨 재밌게 좋아해요? 봤어요. 네, 좋아하죠. 영화 시리즈는 다 봤어요. 영화로 나온 시리즈는 다 봤고. 누가 제일 좋아해요? 그 중에 어떤 영화? 한 편 꼽으라면? 저는 아무래도 다크나이트 처음 이제 그때가 제일 좋죠. 뭐 그런 캐릭터 성향이나 이런 것도 좀 좋았고, 근데 약간 요거는 번외로 이제 리들러 같은 경우에 제 기억 속에는 배트맨 포에버의 지웠었는데 머릿속에 강력했었기 때문에 다시 떠올랐네. 그때 누구였어요? 짐 캐리. 녹색 타이즈. 맞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랑 거랑 같이 나온. 그때 백헤드맨이 발킬모? 아니? 맞을걸요? 그때. 아니 걔 조지 클루니. 조지 클루니. 그때는. 그래서 그 지워요.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 뭐 꼭 진캐리는 아니지만 항상 그 리들러 하면은 만화에도 그렇고 약간 녹색 의상과 물음표를 항상 던지는 그런 캐릭터인데, 근데 좀 오히려 기대는 되는 것 같아요. 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번에 기대가 포에버는 발필머가 맞고 배트맨과 로빈이 그다음 작품이 기였었습니다. 타미리 존스가 투페이스로 나왔었고 거기 3에서는 조지 클루니가 배트맨인 줄 전혀 생각 못. 배트맨과 로빈이랑.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리들러를 쫓아가는 이런 형식 자체가 약간 추리물 같기도 하면서 세븐 생각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맞아요. 세븐이랑 되게 닮았어요. 그런 형식의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선은 그 범인이랑 두뇌 게임 하는 것도 그렇고 중간에 내가 범인이라고 그러고 튀어나오는 장면도 세븐 케빈 스페이시랑 굉장히 닮았어요. 모티브 따온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DC 코믹스가 그 D가 디텍티브 코믹스예요. 원래 근본 자체가. 그리고 DC 코믹스 초반에 그 뭐 슈퍼맨도 있었지만 원래는 슈퍼맨은 액션 코믹스라는 데가 따로 있었고 DC 코믹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배트맨이 거기에 인기 캐릭터였고 나중에 합병을 한 뭐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정체성 자체도 추리물. 그리고 아마 왓츠맨 영화 본 분들은 왓츠맨하고도 이거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이미지가 어두운 느낌이나 나레이션 하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닮아 있어서 짐 고든한 배우도 그 흑인 배우 웨스트월드에 나왔던 배우인데 그 배우도 너무 좀 목소리도 너무 좋았고. 이 감독님은 무슨 저는 약간 미래 투자하는 개념으로 지금 배트맨이 제일 좋았습니다. 예. 왜냐면 아직 희망성이 더 있고 아직 못 본 미지의 세계가 열려 있으니까. 감독님 어떤 배트맨 제일 좋아해요? 아니 저는 배트맨 비긴즈. 비긴이 그냥 비긴스. 그 게리 올드만이 등장할 때 소름 끼쳤어요. 고든이었죠. 네. 또 리암 니슨님도 나왔어요. 네. 람니슨 형. 네. 맞아요. 자 분위기도 이런데 DDR 가죠. 네. 좋습니다. 오늘 진짜 짧게 할게요. 앞에 그 음악 두 곡을 얘기 사실 그게 메인이라고 봐요. 이거는 이분이 저분이에요. 마이클 지아치노라고. 맞으죠. 예, 그 로스트, 미드, 주라기 공원, 그다음에 스파이더맨 시리즈 전부 다. 예, 주피스 언더니 인사이드 아웃.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바로 썼어요. 이분을 그 스파이더맨 노웨이 업 때인가 그래서
그거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분은 진짜 말씀드렸지만 천재과예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이번에 진짜 그랬던 저도 노래 너무 음악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학벌을 얘기해보면은 뉴욕 디자인 아트 스쿨을 갔다가 음악 하고 싶어서 좋은데. 줄리오 듬델 갑니다. 아, 네. 그리고 나서 피아노를 하고 싶어서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냥 노력형이 아니라 그냥 거의 근본 타고난 사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다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놀랬던 게 뭐냐면은 아까 이게 원곡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묘하게 바리에이션 하는데 꼭 자기 곡처럼 바리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에 계속 녹아나. 근데 그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잘 섞여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배트맨 등장할 때 나오는 웅장한 사운드는 와 뭔가 막 가슴을 뛰게 하는 막 그런 효과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뿐만 아니라 소리에 대한 감각도 있는 거죠. 뭐냐면은 낮고 어두우면 낮고 무거운 음악대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음악에서 뭐 Something in the Way라는 곡을 들어보시면 계시지만 굉장히 통기타를 낮은 톤을 반복적으로 자극해서 쳐요. 근데 이게 또 그 음악적으로 쓰는 표현 기법이거든요. 공포감을 자아내거나 불안감을 유지하게 할 때. 그러니까 이걸 잘 사용하기도 했고 아베 마리아라는 곡이 밝은 코드예요. 굉장히 밝고 은혜로운 느낌인데 여기서는 마이너하게 또 그걸 써먹어요.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게 거의 제가 상상하는 거 이상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천재과 음악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영화를 보실 때 저 음악 감독이 마이클 지아치노야? 그러면은 한번 그 영화 보시는 것도 괜찮을 정도로 감각이 뛰어나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음악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저도 간만에 그리고 극장 이거 확실히 음향 시설이랑 좋은 극장에서 봐야 맞아요. 이거는 음향이 되게 하여튼 되게 뭐라 그 음악이랑 그 카친싱신 같은 장면은 너무 임팩트가 간만에 막 와 하면서 특히 펭귄이 막 하고 좋아할 때 불 뚫고 뛰어나올 때는 맞아. 그리고 들이받으니까 땡크점 들이받으니까 차가게 막 땡땡 구르잖아요. 진짜 음향 효과는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긴장감들은 너무 좋았어요. 역대 배트모빌 중에 가장 좀 임팩트 있었던 건 사실은 그 가장 현실적인 모빌이죠. 네, 그동안. 맞아요. 근데 그거 일부러 디자인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체적인 결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되게 리얼리즘하고 맞아요. 그 캐릭터들도 그렇고 약간 판타지나 이런 거 안 쓰려고 무기나 이런 것들도 아직 좀 과도기 너무 첨단 기술이나 그런 건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않아요. 약간 프로토타입이 여기 다 보이잖아요. 맞아요. 가슴에 부메랑 빼는 것도 있어요. 부메랑 빼서 한번 끊고 다시 꽂아. 나는 너무 재래식인데 하고 그 영화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하는데 놓친 게 하나 있다면. 후반에 그 폴다노하고 단둘이 얘기할 때 루카스님 대사가 없었으니까 거기서 브루스 웨인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해서 하잖아요 노출을. 맞아요. 그 씬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걸렸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알고 있네. 처음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 배트맨도 눈에서 처음에 걸린 줄 알고 있다가 그 표정이 나오잖아요. 연출도 그렇게 했고 그 전에 배트맨 시점샷으로 자기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처럼 계속 그러니까 자기 입장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보여주는 게 관객도 헷갈렸는데 사실 그 지점이 좋은 페이크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그 장면에서 알았으면 그 전에 했던 트릭 예를 들면은 알프레도가 안 죽은 거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뭐냐 이 전에 리들러가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장치를 이용해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철두철미한데 그 사건만 브루스 웨인의 위치 종적 파악도 안 돼 있고 너무 큰 실수를 저질러 버렸어. 맞잖아. 근데 그게 배트맨인 걸 알았으면 일부러 그렇게 의도해서 다치게 했고 지옥에서 만나자라는 그 연출이 되는데 만약에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인 걸 모르고 넘어갔다면 그 리들러라는 캐릭터가 너무 큰 실수를 했는데 그거를 번복하거나 만회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게 되니까 사실은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미스인 거가 돼버리는 큰 실수를 해버리는 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관객을 속이기 위한 트릭이 돼버리는 거죠. 유승범 씨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네. 내가 배트맨을 기분 나쁘게 할 뻔했어. 그래도 뭐 그것도 진짜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근데 그 장면 너무 좋았던 것 같긴 하고요. 근데 하여튼 되게 연출 잘했죠. 그 장면 정말 마치 연극 브루스 이러는데 브루스 웨인만 잡으면 돼 하니까 갑자기 이게 뭐야? 하더니 그래서 약간 안심하는 표정도 그때 카메라 먹도 진짜 좋았고 되게 안심하고 저 새끼 모르네 아무것도 모르네. 아까 맹구 얘기했으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야 한영원 선생님 호가 뭐야?
만에 하나. 이게 답이라면 만에 하나 있어. 어떻게 알지? 그래서 배트맨이네. 우리 걸 봤네. 맞네. 3시간이 넘는 레퍼런스. 영화에서 가장 어이없었던 건 역시 쿠키였어요. 저 진짜 짜증나가지고 그런 거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장난쳤어. 난 그래 쿠키 문화 그냥 없앴어. 그냥 법으로 쿠키 없앨시다 했으면 좋겠어. 이게 상실감이 너무 커. 그러니까 영화 끝난 다음에 대부분 검색하잖아. 쿠키 이거부터 검색하잖아. 근데 그냥 귀찮아가지고 웬만하면 보는데 한 2, 3분을 엔딩 크레딧 또 마음에 안 드는 영화인데 안 보고 가기도 그래. 그래서 봤는데 그지 같은 쿠키가 나오거나 안 나오면 뭔가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저는 합법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이 영화는 쿠키가 2개 있으면 이렇게 써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실감이 너무 커요. 이번에 뭐야 이게 재밌게 나는 그래도 재밌게 봤으니까 다행인데 재밌게 없게 봤는데 리들러가 저런 장난질을 치면 아유 봤다. 아유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약간 대중성에 대한 편은 일반 대중들은 좀 실망을 더 많이 하고 아무리 뭐 어둡고 다크 히어로라고 해도 히어로물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었는데 조금 실망하거나 의도와 달라서 조금 의아해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게임 시리즈 아캄 시리즈 아캄 어사일럼 해본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요. 그 게임 쪽을 좋아하시는 그 분들은 게임 네. 쪽이 있군요. 플스 그쪽 게임 아캄 시리즈 아캄 어사일럼이랑 아캄 시리즈가 있는데 그냥 배트맨인 게 아니라 게임 자체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되게 좋은 컨텐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배트맨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도 아캄 언급을 하잖아요. 정신병원. 그 게임 그 불법 복제 얘기 아시죠? 그 아캄 어사일럼인가? 이 게임이 불법 복제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비행하는 씬이 있는데 배트맨이 못 난대요. 똑똑하다. 그래서 문의를 올린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슈트 입고 날아가야 되는데 왜 안 날아가요? 야. 예, 정품 사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똑똑하다. 약간 이거 유명한 거예요. 그 만화 원피스에 대해서도 원피스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막 이 장면은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그 누구지 이렇게 이말년 그 유튜브 막 하고 있는데 퀴즈 원피스 퀴즈 같은 게 떴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즘에 뭐 와노쿤이라는 일본 같은 느낌인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쓰는 패기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답은 유앵이거든요. 근데 해적판으로 본 사람들은 류오라고 번역이 달라요. 사람들이 그 있는데 사람들이 답이 다 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해적판 본 사람들이 답 틀렸다고 이말년. 근데 이말년은 맞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품을 씁시다. 해적판을 뭐 우리 돈이 많지 않으니까 볼 수는 있는데 그거 보고 그게 다라고 생각을 그쵸, 하고 그쵸. 아는 체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뭐 이쯤에서 이제 영화에 대한 좀 평은 좀 끝난 것 같고 이제 별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별점만 매기는 게 심심하기도 하고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보고 이번에 느낀 게 그 영화를 보고 이게 내가 만족스럽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별점을 금액으로 대체해서 매겨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기준은 이렇습니다. 요즘에 뭐 14,000원, 15,000원 이러기도 한데 뭐 할인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 가격은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 영화 가격이 이 영화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해서 금액으로 치환을 하는데 정말 좋았으면 맥시멈 20,000원까지 정말 재미없었으면 뭐 빵원을 줘도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20,000원 사이의 금액을 책정하는 걸로 콘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별점에다가 곱하기 뭐 4,000원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 나오더라고요. 5개가 2만원이니까. 그래서 우선 또 제가 언급을 한 거니까 먼저 얘기를 하면 저는 배트맨, 왜 더 배트맨은 보고 요거에는 한 15,000원 정도 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냥 본전 이상은 충분히 하고 저는 되게 큰 만족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15,000원 정도 내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루카스님 얼마 좀 주고 싶어요? 저도 비슷한데 저는 실제로 제가 그 일부러 사운드 업그레이드를 그러니까 그 관 사운드가 더 잘 돼 있는 관을 일부러 골라서 봤거든요. 집에 사운드 카드 바꿨다는 소리가 벌써 떴어. 사운드 블라스터라고. 그냥 목소리에서 봤고 또 그걸 오히려 또 추천을 드리니까 저도
15,000원. 루카스님은 굿즈도 받았죠? 티켓. 네, 굿즈 그 티켓 교환을 해주. 그게 롯데 시네마에서도 하는 게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메가박스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나도 메가박스 봤는데 몰랐네. 가서 달라 그래요. 박스라도 받아. 그거 그 선착순이라 아직 가서 하시면 됩니다. 네. 가서 보면 되고 롯데 시네마께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그게 또 굉장히 마워가 많더라고요. 롯데 시네마에서. 이왕 볼 거면 어떤 롯데에서 분은 보라는 팁을. 티켓을 10개를 가져오셔서 10개를 다 최대가 10개까지거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일 종류인데? 그 안에 그 메가박스 같은 경우는 티켓이 두 가지예요. 검은색 배경으로 된 게 있고 빨간색 배경이 있는데 롯데시네마는 아마 안에 구성물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안 들어있는 것도 있다. 근데 그래서 혹시 그 뭐냐 얼마라고 그 15,000원. 네. 좋습니다. 15,000원 됐고요. 명륜 진사갈비가 15,000원인가? 좋습니다. 앙팡팬님은 얼마 정도? 네, 저는 더 배트맨 18,500원. 왜 이렇게 많이 줬지? 네, 너무 전 굿즈 받았으면 2만 원 채웠을 텐데. 사실 그 조금 빠진 게 쿠키 때문에 시간 너무 낭비했어. 1,500원 뺏어가네. 3시간 힘들었는데 과작가. 근데 저는 굉장히 너무 재밌게 먹습니다. 후한 점수를 주셨네요. 혹시 스크린X로 보신 분은 없죠? 이게 스크린X로도 그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건데 그 벽이랑 양쪽 벽에다 들어서 옆으로 길게 스크린X로 뭐 이렇게 봐도 스크린X로 개봉했어요. 부산행이 스크린X로 개봉했었는데 그런 인기가 영화는 되게 재밌겠네. 좋았고 요것도 스크린X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압도당하거나 되게 좀 더 공간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 그 안에 있는 느낌이 들죠. 안 감독님 얼마? 좀 10,000원. 딱 반. 왜?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것도 시리즈로 가서 만약에 또 나중에 뭐가 좀 사상 쌓이고 그러면은 예전에 그 매드맥스 때 그 얘기했거든요. 매드맥스 4가 전 너무 좋아요. 근데 그래도 좋은 점수를 안 준 게 그 뒤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나오고서 답답해 죽겠는데 이 영화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저는 10,000원이었어요. 그냥 여전히 10,000원인데 뭐냐면은 그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뒤에 뭐가 좀 더 있으면 이게 또 완벽해지는 영화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지금까지 보면 10,000원 정도. 근데 나중에 정말 괜찮은 세상이 생긴다면 20,000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영화가 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히어로 서사에서는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거 때문에 큰 점수 못 주겠네요. 싱코로 얼마? 3만원? 2만 원. 진짜 탈출하고 싶군요. 그리고 같이 죽자. 비트코인 됐어요. 나만 볼 수 없다. 같이 죽자. 대단한 분이시죠. 이렇게 후한 분이시죠. 싱거는 작년에 올해 계속 까이고 있군요. 아가님 최애 영화라. 조만간에 해적이 묻어줄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서 나눠볼까 하고요. 더 배틀했는데 해외에서 얼마나 더 흥행할지 잘 궁금해요. 지금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간만에 나온 DC의 이제 메인 캐릭터니까 좀 잘 돼가지고 DC도 좀 붐업을 하길 바라고요.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대충 이 정도 할 것 같고 다음 영화는 미리 전한다면 저희가 스크림 깜짝이야 스크림입니다. 옛날 1999년인가 원이 나오고 나서 시리즈물 이번에 5번째 작품인데 제목도 그냥 스크림으로 나왔고요. 이게 아까 말한 롯데시네마하고 VOD, IPTV로 동시 공개가 돼가지고 극장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고 IPTV는 좀 바로 볼 수 있는 영화인데 간만에 스크림 나온 것도 그렇고 주변에 좀 재밌게 본 분이 있다고 해서 스크림을 다음 영화로 골라보았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제 끝나는데 20대 이제 대선 제일 중요한 우리 인생이 걸린 우리한테 그냥 한 표지만 이게 모여가지고 우리들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들을 결정하는 그게 바로 이제 며칠 후면 시작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에 대해서 우선 루카스님 오래간만에 참여했는데 적응 안 되죠? 네. 어땠어요? 네, 그래도 여전히 재미있고 또 역시나 워낙 또 재밌게 풀어나가 주시니까 그리고 방식이 많이 전보다 확실히 바뀌었네요. 짜임새? 네, 짜임새 굉장히 더 올풀린 스웨터처럼 아주 짜임새 있지요. 하지만 복수는 나의 것이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회 만들어서 같이 참여 저도 같이 하고 영화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미 주인장. 다른 두 분은 오늘 어땠어? 수고하셨습니다. 새 공간이라서 느낌에 대해서 조금
전 조금 어색한 거예요. 전 궁금해요. 어떻게 사운드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예. 아, 네. 저도 띄엄띄엄 참석자인데 너무 오랜만에 해서 재밌었고 루카스 씨 오셔가지고 더 풍성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전에 별로였다. 너네들 나 야구였지? 약간 새로운 사람 자기 자리 뺏길까봐 그러니까. 걱정도 할 수 있고 견제구예요. 그러니까요. 더 늘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투표 열심히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